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제가 경험했던 엄청난 사연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의사로 전 5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 사랑하는 소중한 저의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죠. 사실 저희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남들보다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제가 태어난 갓난쟁이 시절부터 아빠 없이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여자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정말 눈물로 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이야기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저희 엄마의 원수나 다름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아빠에게 피눈물 나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경험했던 그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면서 말 못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23살 젊은 나이 저를 낳고 먹여 살리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갓난쟁이일 때는 저를 돌보며 제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어보겠다고 쇼핑백 접는 일이며 구슬 끼기 일이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굶어 맹물로 배를 채우셨어도 절대 저는 굶기지 않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100일이 되던 때부터 엄마가 힘든 쇼핑백 접는 일과 구슬 끼기 일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미싱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와 맞췄던 결혼 반지를 팔아 미싱을 사서 집에서 일을 받아서 하게 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의 갓난쟁이 시절 위태로웠던 저희 두 모녀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엄마는 옷을 수선하는 수선집을 하며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도 제법 머리가 좋은 편이라 의과대학에 붙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대생이 된 저는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의사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봐오시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가 제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한 중년 남자가 하얀 상복을 입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딸. 네 엄마가 죽다니 이걸 어쩌면 좋으냐. 죄송한데 아저씨가 누구신데 이러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내 딸이라뇨. 저희 엄마가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래, 네 엄마라면 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 네가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잠깐 이 사진 좀 봐주겠니? 그리고 중년 남성이 보여준 것은 엄마와 다정한 포즈로 손을 잡고 찍은 중년 남성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인 듯 엄마는 매우 앳된 모습이었어요. 유진아, 이래도 모르겠니? 내가 사실 네 아빠다. 이 사진은 네 엄마와 만나서 사귄 지 얼마 안 돼 찍은 사진이고 사실 내가 너를 찾아오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단다. 이해해 주렴. 그러면 정말로 아저씨가 제 아빠란 말씀이세요? 그렇다니까. 정말 못 믿겠으면 우리 유전자 검사라도 받자꾸나. 그러면 네가 이 아빠 딸이라는 게 확실해질 테니까. 아유, 불쌍한 내 새끼. 네 엄마 떠나고 얼마나 상심이 컸니? 중년 남성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 중년 남성의 말에 어리벙벙한 상태였어요. 저의 아빠란 말도 쉽게 믿기 힘들었고요. 하지만 얼마 후 중년 남성을 만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분은 정말로 저의 아빠가 맞았습니다. 오래전 죽었는지 알았던 저희 친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떠난 상태에서 친아빠를 만나게 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한 설움에 울음이 터진 것이었죠. 정말 우리 아빠 맞으세요? 진짜 저희 아빠 맞냐고요? 그래, 유진아. 내가 바로 네 아빠다. 아빠,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요?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 나중에 아빠 집으로 찾아오면 이 아빠가 모든 걸 설명해 주마. 아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친아빠도 저처럼 의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의 지금 상황만 보면 저와 엄마랑 헤어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저희 엄마가 아빠를 죽었다고 하고 절 키우게 되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에 어떠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찾아가게 된 아빠 집은 보통 사람은 평생 살아보기도 힘든 정말 좋은 개인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또 다른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저의 친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제가 도착했다는 소리에 현관문 앞을 버선발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아빠와 결혼하셨던 아내분은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보다. 아이고, 자랑스러운 내 새끼.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의사가 된 거야? 정말 대견하고 신통하다.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할미랑 아빠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녀 이유진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빠와 할머니의 안내로 거실로 가 앉게 되었고 망설이지 않고 제가 궁금해했던 진실에 관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라. 엄마랑은 왜 헤어지신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 두 분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그때 너희 엄마랑 나는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우린 미래까지 약속했었어. 그런데 너희 외할아버지가 우리 둘 사이를 반대하지 뭐냐.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그래. 네 엄마가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외할아버지가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다. 지금이야 이 아빠가 의사로 성공해 번듯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 둘은 네 외할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부로 같이 살았었다. 비록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간소하게 결혼식도 올렸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네 외할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네 엄마를 억지로 데려갔다. 그 후 난 네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었고 그땐 네 엄마가 널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네 외할아버지한테 엄마를 데리고 왔을 텐데 아직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유, 불쌍한 내 아들. 그때 네 아빠가 네 엄마랑 헤어지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아니? 이 할미가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어. 아빠와 할머니의 울먹이는 모습에 저는 그때 바보같이 두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죠. 조금은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요. 사실 엄마가 저를 낳고 키울 때만 해도 외할아버지와 엄마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친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던 거죠. 외할아버지가 저와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로 그 후로는 정말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에 대한 말씀은 이런 반고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 도중 할머니께서 저에게 생각지 못한 권유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아, 네가 이제 아빠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호적제도가 사라져서 호적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인가 뭔가 그렇게 부른다는데 법적으로 어떤지 절차를 알아봐야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만 아빠 밑으로 네 호적을 옮기는 게 어떠냐. 네 성씨도 아빠가 박씨니까 엄마 성 말고 네 아빠 성으로 바꾸도록 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자식인데 당연히 성씨도 네 아빠를 따라야 하지 않겠어? 너 살던 집도 그만 정리하고 이 할미랑 아빠가 살고 있는 여기로 옮겨라. 그래, 이제는 그만 아빠 밑으로 들어와라. 이사하는 건 네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느라 시간 내기 힘들 테니 아빠가 사람 불러 옮기도록 하마.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두 분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고 평생 고생하며 사셨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빠 성으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평생 가지고 살던 성씨를 바꾸는 건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엄마랑 살던 소중한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라 쉽게 정리하고 이사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엄마를 떠나보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거기서 당분간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말에 할머니가 의외의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은 누가 봐도 합당한 것일 텐데 꼭 제 말이 못마땅해 하시면서 화난 사람처럼 굴려고 하셨어요. 물론 아빠가 중간에 재빨리 말려서 상황이 진정되긴 했지만요. 뭐? 그 허름에서 다 낡아빠진 빌라가 뭐가 좋다고 계속 거기서 살겠다는 거니? 그리고 어차피 너는 우리 박씨 가문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것 성을 계속 따르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나랑 하고 지금은 우리 딸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왜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던 흥분을 하고 그러셔? 유진이 말대로 전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유진이 엄마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유진이가 살던 집에 살면서 마음 정리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평생 쓰던 자신의 성을 버리는 건데 좀 더 고민하도록 둬야지. 유진이 엄마한테 그것이라니 엄마 말은 좀 조심하고. 그런가? 아유,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말이 생각 없이 막 나왔나 보네. 유진아, 미안하다. 이 할미가 흥분해서 그만.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 가끔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거라. 네, 할머니 실수로 그러신 건데 괜찮아요. 그래도 유진아, 이 아빠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너를 다시 찾은 거니 아빠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호적 옮기는 것도 너도 한번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 네, 아빠 말씀 곰곰이 잘 생각해 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 두 사람의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두 인간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 뜻밖의 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썼던 젊은 시절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엄마는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었죠. 하지만 엄마가 쓴 일기장 안에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삶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의 추악한 배신과 함께 저희 친할머니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요. 아빠랑 엄마는 헤어질 수 없을 만큼 몹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안의 저희 엄마와 다르게 아빠는 그때부터 잘난 의사 집안 아들이라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어느 시골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작은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 배가 남산만해져 제가 나오기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저희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아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시댁에서 엄마는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시어머니인 저희 친할머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임산부인 저희 엄마에게 찬물을 부으며 할머니가 내쫓았던 것이죠. 뱃속의 아이가 아빠 아이라는 증거나 있냐면서 설령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아빠의 아이라고 한들 엄마를 영원히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엄마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할머니 몰래 집 근처에 숨어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혼자라면 포기했을 테지만 자식인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차를 끌고선 어느 여자와 집 앞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딱 봐도 두 사람은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와 결혼한 여자가 사라지고 자동차에서 짐을 꺼내는 아빠 앞에 다가갔지만 아빠는 예전에 엄마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매몰차게 대하며 저를 임신해 배부른 엄마에게 저를 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던 겁니다. 엄마랑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화가 나 아빠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때려버렸다고 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저는 앞으로 엄마 자식이고 영원히 아빠는 없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를 찾아와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엄마의 일기장을 읽으며 알게 된 모든 진실에 전 아빠와 할머니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진 것처럼 저를 속이더니 사실은 할머니의 반대와 함께 아빠가 엄마를 버리면서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대신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그날 다짐을 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엄마 대신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엄마 사진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셨던 기억 하나하나가 전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빠와 할머니에게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엄마까지 버려놓고 두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잠자코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빠가 저를 찾아온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빠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제가 졸린다며 손님방에 가서 잠든 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기 위해 몰래 거실로 나가보니 엄청난 대화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네가 유진 엄마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필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를 못 가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 그래도 그 전에 자식 하나 낳아둬서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까지 유진이 엄마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때마침 애 엄마도 죽고 이제 딸도 찾았고 아무 걱정 없다고. 이왕 낳으려면 아들을 좀 낳아주지. 왜 하필 딸을 낳아서. 그래도 딸이 어디냐마는. 요즘은 엄마 성 따르게 자식 성도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손녀 사위 얻게 되면 자식 하나는 우리 손녀 성을 따라서 짓게 하자.
그러면 우리 집안 대는 끊이지 않을 거다. 네 병원도 물려줄 수 있고. 그나저나 손녀 사위로는 어떤 집안 사람이 좋으려나? 김 여사한테 부탁해서 괜찮은 사윗감으로 좀 알아보라고 할까? 네 병원 물려받을 우리 의사 손녀 남편감인데 괜찮은 집 남자로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왕이면 돈 많은 집안으로. 엄마, 지금은 티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셔. 너무 억지로 그러면 싫다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 설득해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남자로 만나게 할게. 보니까 그게 지 엄마 닮아서 순진하고 마음이 약해서 잘만 구슬리면 우리 뜻대로 해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너 그냥 그것이랑 결혼시켜서 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수고도 안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전부 쉽게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유, 어린 거 비유 맞추게 생겼으니 이게 웬 고생이냐. 어쩐지 아빠 집에 왔을 때부터 다른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했더니 저 말고 아빠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이유도 하나라도 남은 자식인 저를 찾기 위해서였고요. 게다가 자기의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에 아주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두 사람에게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뭘 하든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테고 그것을 빌미로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와 할머니는 저에게 호적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였으니까요. 딸, 아빠 호적으로 옮기는 건 생각해봤니? 아직 결정 못 내렸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대로 그냥 평생 엄마 성씨로 계속 살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 성씨로 계속 살아? 네. 그렇게 산다고 제가 아빠 딸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고생해서 저를 키운 엄마를 배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신 게 저희 엄마인데 아빠는 저 키워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아무리 그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와서 당당하게 저보고 아빠 성씨로 바꾸라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 이 아빠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보구나. 그러면 유진아, 이 아빠 집으로 들어와 사는 건 결정을 내린 거니? 아빠 호적으로 아직 옮기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면 아빠 집에 들어와 사는 것부터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꾸나. 나중에 이 할미랑 아빠 더 늙어서 못 움직이면 우리 유진이가 이 할미랑 아빠 잘 보살펴 줄 거지? 에? 저보고 할머니랑 아빠를 돌보라고요? 제가 그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저 엄마랑 단둘이 살았지만 귀하게 커서 남 돌보고 그런 거 전혀 못한다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아빠랑 할머니 늙은이 두 분이랑 사는 게 제가 뭐가 좋겠어요? 집에 들어와서 얼굴에 주름 가득한 노인네들 상대할 생각만 해도 우중충하니 골치가 아프다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포르장머리가 없어서 감히 지 할미랑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네 엄마는 너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산 거냐? 지 할머니랑 아빠한테 노인네들 상대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니. 그걸 지금 어른들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냐? 할머니, 갑자기 저한테 왜 화내세요? 그래요. 저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만 커서 못 배워먹어서 그래요. 아빠 없이 근본 없이 커서 그런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남들처럼 근본 있게 크고 싶었다고요. 제가 아빠만 있어서 봐요. 이렇게 컸나. 그러게 아무리 몰랐다고 하지만 아빠는 왜 나를 버리고 갔어? 근본 없이 큰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엄마, 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울리고 그래? 왜 애 아픈 곳을 건드리냐고?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거라.
아빠가 진작 알았으면 유진이 데려와 잘 키웠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우리 유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얼른 사과하지 않고 뭐해? 빨리 사과하라고. 이러다가 유진이가 우리 얼굴 다시는 안 본다고 하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야? 이 상황이 뭐니? 지금 근본 없이 컸다는 게 아들 너 욕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들린 거냐? 알았다. 내가 사과하마. 유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고 이 할미를 용서해라. 다시는 너한테 네 엄마 욕하는 그런 소리 안 하마. 그때 할머니는 마지못해 기분 나빠하며 저에게 사과하시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당당하게 저희 엄마를 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죠. 할머니, 정말이죠? 다시는 제 앞에서 저희 엄마 욕 안 하는 거죠? 할머니, 저희 엄마 한 번만 더 욕하시면 그때는 저 정말 할머니 얼굴 안 봐요. 그래, 알았다. 이 할미가 전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참느라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쌤통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오랜만에 제가 쉬는 날 밥을 사주겠다면서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저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 그런데 너 아직 만나는 남자 없지? 만나는 남자는 왜요? 이 아빠가 우리 딸 좋은 집안 남자랑 중매 좀 서줄까 해서 그렇지. 아빠가 소개시켜준 남자랑 선보는 건 어떻겠냐? 선이요? 이렇게 갑자기요? 그래. 사실은 아빠가 네가 걱정할까 봐 말하지 못했는데 아빠 병원이 빚이 많아져서 당장 갚지 않으면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어. 그런데 마침 아빠 아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업하는 집안이 있는데 네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하지 뭐니. 너랑 선을 봐서 그쪽 집안 아들이랑 잘 되면 아빠 빚도 전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조금 우유부단하고 머리가 약간 나빠서 가방끈이 짧은 게 흠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그쪽 집안 사업 전부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될 텐데 뭐가 문제겠냐. 어때? 이만하면 우리 딸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 딸, 아빠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당황스럽지? 너에게 어려운 짐 떠안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전 저희 친부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와 아빠가 나눈 이야기를 전부 들었으니까요. 아빠와 할머니는 저를 돈 많은 집안과 결혼시켜 어떻게든 두 사람의 욕심을 채울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저를 당신들의 진짜 손녀나 자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욕심을 채울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대차게 질러버리기로 했죠. 아빠,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역시 우리 딸. 그 말은 아빠가 소개시켜주는 남자 만나겠다는 소리지? 정말 고맙다. 그러면 날짜는 언제가 좋겠냐? 이번 주라도 당장 만나자고 할까? 그게 아니고요. 아빠, 미쳤어요? 아빠 병원 어려워진 건 어디까지나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세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빠가 벌인 일은 아빠가 책임지셔야죠. 제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설마 지금 저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팔아서 장사라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장례식 때 저 찾아오셨던 거냐고요. 언제는 저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소중하다고 하시더니 이제 보니 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거네요? 안 되겠어요. 저 아빠 호적에 오르는 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빠 집에도 안 들어가 살 거고요. 우리 그냥 예전처럼 남담으로 살아요. 어린애? 돈 장사... 아니다. 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들겠니?
그냥 해본 소리다. 네가 싫으면 아빠가 말한 사람 만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라. 네가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하면 덜 고생할 것 같아. 네 걱정돼서 했던 소리야. 아빠가 갑자기 너한테 이상한 소리해서 미안하구나. 지금 한 말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고 말고. 그러니까 이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알겠어요. 아빠 용서해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봐드린 것도 이번 한 번뿐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아빠와 대화하던 그때 저는 두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한 방 먹일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방법이면 아빠와 할머니를 제대로 혼쭐 내며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두 사람을 크게 골탕 먹이고 모든 걸 끝내기로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선 남자친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사실 저에겐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말할 때를 놓쳤고 나중에는 아빠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나서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병원 의사로 같이 일을 하다가 자연스레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상견례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인사를 마친 상태였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아빠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던 이유도 남자친구도 대학병원 의사이니 중간에 병원 일로 급하게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요. 해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예비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일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본인들의 일처럼 같이 화를 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도 기꺼이 저를 돕겠다고 했고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도울 테니까. 장모님이 생전에 날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나도 우리 장모님한테 그리고 뱃속에 있던 자기한테 그랬던 두 사람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자기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해주면 돼. 그러면 아주 문제없이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그날 저희 아빠와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빠와 할머니가 물어보는 답에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아빠와 할머니에게 이미 예전부터 결혼하기로 약속한 만나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개시켜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아빠 집으로 향했고 아빠와 할머니는 저희 남자친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게나. 우리 유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나는 자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번에 우리 딸한테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지 뭔가. 그런데 우리 유진이 말로는 자네가 내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남자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어서 와요. 우리 손녀 사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저도 할머니랑 아버님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희가 마음이 통했나 봐요? 뭐 마음이 통해? 자네 제법 어른들 비유 맞춰 말도 할 줄 알고 얼마 본 지 안 됐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 왠지 우리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네 하는 일은 뭔가? 우리 딸이 내가 소개해 주려던 남자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라고 했으니 혹시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 정도는 되는 건가? 아니면 돈 잘 버는 사업가라도 되나? 유진이가 직접 만나서 들으라며 아직 알려주지 않아서 말이야. 유진이가 아직 제 직업에 대해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제 직업은 무직입니다. 제가 직업이 없는 백수라서요. 뭐라고?
직업이 없어? 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회사에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랑 상의 끝에 저희 두 사람 결혼하면 제가 집에서 살림하며 유진이 뒷바라지 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이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요.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따지면서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남자도 가정주부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네 부모님들은 뭐 하시고 우리 딸 말로는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던데 그건 맞는 건가?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역시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이 아무 집안 사람과 결혼할 리가 없어. 그래, 자네 부모님들은 뭐 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면 혹시 내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 사장님이신 건가? 아니면 국회의원이시기라도 하시는 거야? 처음 뵙고 이런 말씀 드리기에 뭐하지만 저희 아빠는 얼마 전에 다단계 사업하시다가 사기로 감방 다녀오셨어요.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사람을 속인 거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 도박으로 잠깐 교도소 다녀오셨고요. 이만하면 우리 유진이 말대로 저희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아니신가요? 저나 저희 집안이 유진이네 비해 많이 딸리는 것은 알지만 그만큼 제가 열심히 내조해서 유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유진이가 저희 부모님 생계까지 평생 책임져 주기로 해서 저희 부모님 생활까지 피게 생겼는데 제가 이 정도쯤은 당연히 해줘야죠. 아, 그리고 할머니랑 아빠랑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 아이 안 낳으려고요. 솔직히 아이들 낳아봤자 저희 시간만 뺏기고 귀찮아서 그냥 저희 두 사람 오순도순 살려고요. 할머니 아빠 어때요? 우리 자기 이만하면 제 신랑감으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남자친구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했다시피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병원 의사였고 사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사기꾼이나 도박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능력 있는 의사셨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예비 시부모님을 사기꾼이나 도박하시는 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제 계획을 듣더니 남자친구가 혼주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한다면서 아빠와 할머니가 제대로 충격받게 예비 시부모님 직업까지 속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는지 아빠며 할머니며 제대로 계거품을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내 뒷목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수 없다. 절대 못 시켜.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내 딸 주려고 힘들게 찾은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 두 사람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맞다. 나도 이 결혼 유진이 할미로서 절대 허락 못해. 어머나, 그러세요? 정말 두 분 저희 결혼 반대세요?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 당장 헤어져라. 이 하찮은 놈 당장 우리 손이한테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아주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줄 거야. 나도 마찬가지다. 너 우리 딸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마. 아빠랑 할머니 어떻게 제 남자친구한테 매운맛을 보여줄 건데요? 왜요? 우리 엄마 나 임신해서 찾아왔을 때처럼 내쫓으시려고요? 제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내쫓으려고 하시냐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유진아, 방금 뭐라 그랬니? 너 설마 전부 알고 있었던 거냐?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엄마가 남긴 일기장에 전부 적혀 있어서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들이 나 찾은 것도 당신들 집안 대에 이어줄 핏줄이 나밖에 안 남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놓고 감히 나를 속이려고 들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인간 같지 않게 굴어놓고 뻔뻔하게 나를 찾아와? 그도 모자라 지들이 우리 엄마 매정하게 버려놓고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들과의 인연도 오늘로써 전부 끝이야. 우리 앞으로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 아프게 한 나한테 원수일 뿐이라고. 유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는 아빠가 너무 젊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후회하는지 아냐? 솔직히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
그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거라. 유진아, 나한테 남은 거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제발 이 늙은 아빠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아빠한테 자식도 우리 집안 대이을 사람도 유진이 너 하나밖에 없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놈은 그만 뻥 차버리고 아빠가 소개시켜준 집안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 유진이 네가 아빠한테 오면 아빠 병원 재산 전부 다 네 거다.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이거 왜 이러세요? 아저씨, 나 뱃속에 있을 때 지우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설령 아빠 아이라고 한들 받아줄 생각 없다고 했던 게 누구냐고.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벌써 잊었어? 아저씨도 저 이상한 정신 나간 할머니도 나랑 이제는 엮일 일 없을 남남이라고. 앞으로는 영원히 볼 일 없어. 내가 아저씨 호적에 오르는 일은 영원히 없다는 소리야. 난 우리 엄마만의 딸로 우리 엄마한테 받은 성 그대로 영원히 이씨로 살 거라고. 내 이름 석자 이유진으로. 오늘 찾아온 건 당신이랑 영원히 영 끊을 거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온 거였어.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이고, 이대로 우리 집안은 끝나버리는구나. 우리 아들 인생은 망했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나 싫다고 버리고 가는데 명예고 돈이고 뭐가 소용있어? 무슨 소용있냐고. 그리고 저는 떠나기 전 두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나? 내 남자친구 사실은 나랑 같은 대학병원 의사야. 그리고 내 시부모님 되실 남자친구 부모님도 당신들보다 재산은 적을지 몰라도 더 유명하고 잘나가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우리 엄마가 나 혼자서도 포기하지 않고 키웠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다고 하더라. 혼자 날 이렇게 잘 키워놔서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면서 훌륭하다고 좋아하셨다고.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랑 다르게. 어디 자식 하나 없이 두 사람 늙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봐. 당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그날 아빠 집을 나온 후 남자친구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대신해 복수해주고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 생각에 더욱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 많은 한들을 가슴에 꼭꼭 숨긴 채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왔던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슬프지만은 않았을 거라고요. 저를 낳고 기르며 슬픔보다는 행복함이 많았을 거라면서 엄마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죠. 사실 엄마의 일기장에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당한 사연들 말고도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도 들어있었거든요. 아마도 혹시라도 엄마가 모든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떠났을 때를 대비해 저에게 남기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 유진아, 엄마의 삶이 남들과는 많이 달라서 너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빠 없는 아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때도 넌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지. 그래서 그런 네 모습에 엄마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 유진아,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엄마의 삶 속에 유진이는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이고 버팀목이었어. 엄마 곁에 유진이가 있어서 엄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엄마 딸 유진아, 엄마는 유진이를 만나 행복했으니 우리 딸도 엄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 딸 곁에 있을 거란 사실을 잊지 말고. 유진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우리 엄마랑 딸로 만나 다시 행복하게 살자. 언제나 엄마에게 자랑스러울 딸 유진아.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전 몇 달 뒤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빠 병원이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해 환자들이 끊겨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겼다가 수술받은 환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의사 자격 정지를 당하며 아빠 병원에서 수술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에게 줄줄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는 바람에 할머니가 아빠의 병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의사로서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할머니도 갑자기 병이 난 아빠 덕분에 늙은 나이 고생을 하게 되었고요. 못된 짓만 하고 악하게 살더니 결국 벌을 받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의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해 함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의료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쁜 딸아이 하나와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전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길러주신 저의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엄마에겐 늘 고마운 마음뿐이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의 편지를 읽고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엄마에게 이 자리를 빌려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고마워. 엄마 말대로 우리 다시 엄마와 딸로 태어나서 그때도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내가 엄마로,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 전부 돌려줄 수 있게. 엄마는 언제나 나에겐 자랑스러운 엄마란 사실 잊지 마. 엄마, 사랑해.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